역전세난으로 서울 강남에서 보증금 가격 차가 10억 원까지 벌어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장기화하는 주택시장 침체 국면이고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임대인들로서는 보증금 재산정, 차액 반환을 놓고 패닉에 빠지고 있습니다. 역삼동 개나리 SK뷰 84제곱미터가 대표적이라고 해요. 21년 8월에는 전세가 16억 5천이었는데 작년 10월에는 놀랍게도 5억 4천만 원으로 계약이 됐대요. 오호, 11억이 넘는 가격 차이가 발생을 했는데 만약 집주인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한 번 더 하자라고 할 때는 세입자에게 11억을 돌려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와, 11억 원 어떻게 돌려줄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청담동 레미안 청담로 이뷰라는 아파트가 있대요. 110제곱미터인데 21년 10월 22억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최근에는 12억 5천입니다. 여기는 가격 차가 9억 5천만 원. 압구정 한양 5차 153제곱미터 역시 2년 사이에 9억 원으로 가격 차가 벌어졌습니다. 서초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 84제곱미터도 가격 차가 10억 3천만 원. 강남 상구만 그러느냐? 그럴 리가 없죠. 서울 시내 다른 지역에서도 최근 시세와 2021년 당시 보증금 차이가 10억 원 내외로 벌어지는 매물이 꽤 많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집들 혹시 영끌에서 샀다면 이거 난리도 이만저만한 난리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쵸. 영끌족이 집주인이라면 더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역전세로 보증금을 제대로 주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이들은 대출금도 상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금리마저 크게 오르면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정도의 돈을 추가로 마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대문, 성북, 금천, 영끌족 매수가 많았던 지역에서 역전세 난 상황에 처한 아파트의 비율이 30%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역전세난이 확산돼서 전세시장에서 보증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임차인들이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세가 많이 떨어졌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가 않으니까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지역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죠. 오호, 얼마나 늘어난 걸까요? 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에서 등록된 임차권 설정 등기 1153건인데 작년 한 해 동안 유일하게 4자릿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년 전인 21년 12월에 272건과 비교하면 무려 320%가 증가한 거죠.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를 하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아도 주민등록을 옮겨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전세금도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임차권 등기가 설정이 되면 임대인은 세입자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왜냐? 임차권 등기가 설정됐다는 건 이 집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있다라고 법원에서 공식 인증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보증금이 거의 없는 단기 임대로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개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오호, 결국 이런 집들은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임차권 등기가 늘어난다는 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런 임차권 등기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이 들고요. 시간도 걸립니다. 즉, 임차인이 하나하나 다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물론이고 지자체나 국가에서도 도와주지 않아요. 직접 법원이나 법원 사이트에서 등기를 해야 하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비용을 주고 맡기면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죠. 전세금이 10억이나 떨어지면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요? 영끌족 집주인일까요? 그래서 언론들은 너도 나도 영끌족 걱정을 하는 걸까요? 오리털 잠바, 거위털 잠바 보통 세탁소에 맡기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벌당 15,000원에서 20,000원가량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드라이 클리닝 방식으로 세탁을 하는데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면 오리와 거위털에 있던 유분이 사라집니다. 유분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보온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래 성능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세탁이 필요합니다. 바로 리곽스 다운워시를 사용하는 거죠. 다운워시는 누구나 쉽게 패딩을 세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탁기에 넣고 다운워시 첨가하고 버튼만 누르면 끝나거든요. 한 벌당 비용이 2,000원 꼴이기 때문에 세탁소에 맡겼을 경우와 비교해 보면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경불진몰에서는 다운워시와 다운프루트를 세트로 판매하고 있고요. 세트 판매를 기념해 특가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베이스워시 현재 품절 상태인데 베이스워시 트래블 젤 보너스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붙잡으세요. 아유, 세입자들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건 세입자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을 빼줘야 갈 거 아닙니까? 은행 거지인 임대인 탓에 10억을 언제 받을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급증하는 겁니다. 임대인이 배째라고 했을 때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이고 앞서 브리핑에서 설명해 주신 허그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더라도 허그에서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임차권 등기를 한 다음에 허그는 임차권 등기가 된 그 집의 채권을 개인으로부터 양도받는 방식입니다. 결국 보증보험금을 타먹으려면 개인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야 됩니다. 허그가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허그가 이거 자동으로 보험료 낼 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을 텐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전세 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법을 만드는 거죠. 공인중개사나 허그나 아니면 국선 변호사와 같은 국선 변리사나 전세보증 가입, 임차권 등기 설정을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의무적으로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정책 당연히 없습니다. 정작 돈을 떼먹는 놈들은 배짱을 부리고 나올 수 있는데 돈을 떼이는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나 조직, 전무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은행거지, 영끌족에 대한 배려는 계속됩니다. 장기 대출로 내 집을 마련한 직장인들이 올해 이자 납입분에 대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현재 500만 원으로 한정된 변동금리부 대출 15년 이상짜리죠. 소득공제 한도가 큰 폭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기재부가 이르면 이달 중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도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데 올여름 전후로 최종 개편안을 제시할 텐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년 연말정산, 즉 올해 이자 상환액부터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오호. 아니, 정부에서 돈 없다고 난리치면서 이거는 돈을 깎아주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어이가 없죠. 현재 500만 원으로 설정된 15년 이상 변동금리부 주택대출 소득공제 한도의 확대폭이 커진다는 겁니다. 즉 영끌족들은 이자를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연말에 더 많이 돈을 돌려받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낮춰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영끌족을 포함한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1분기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 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용어가 낯설 수도 있는데요. 기존의 안심전환 대출을 포함하는 더 큰 틀의 개념입니다. 고공행진하는 변동대출 금리를 4%대로 깎아주겠다는 거죠. 집주인들 이자 갚느라 힘드시죠? 정부가
도와줄게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어허. 하지만 아직까지도 비싼 전세대출 금리를 내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관심은 변현무도 아니고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안심전환대출 현 정부에서 얘기했었을 때 왜 전세자금 대출 관련된 얘기가 없느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없죠. 늘 없는 사람들, 약자에 대한 관심은 없죠? 그래서 웬일인지 원희룡 아재가 최근에 안심전환대출을 전세자금 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롱! 이라고 밝혔더라고요. 아이고, 지금 검토하면 뭐합니까? 예, 근데 그거라도 어딥니까? 검토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나오겠거니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택금융공사가요, 주무부처인 금융위와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긴 있어요. 주공법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재원은 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해서 조달하는 구조입니다. 즉 주택저당 증권을 발행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건데, 전세대출은 집과 같은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증권을 발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은 2년 단위인데 주담대와 달리 대출 기간이 짧아서 장기물로 발행하는 MBS로 취급할 수도 없다고 하네요. 반면 무주택 서민들은 정책 지원 1도 없기 때문에 비싸진 이자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형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 상단 8%에 육박했죠.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지난 6일 신규 코픽스 기준으로 7%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최고금리 역시 7.36%에 달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세대출 금리가 3에서 4%대였는데 따블이 돼버렸어요. 3억을 빌린 분은 금리가 3에서 7%로 오르면 월 이자액이 75에서 175, 100만 원이 뿝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900에서 2100으로 급증하고요. 와하. 원장관이 법을 알면서도 그랬다면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총선을 앞두고 표를 많이 얻기 위해 임차인들을 조롱한 거죠. 그렇지 않다면 장관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을 알지 못한, 공부하지 못한 자질 부족이고요. 근데 듣기로는 재주가 나온 천재라는 양반이라던데 그 소문이 맞다면, 즉 공부를 잘 했다면 국민을 조롱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아니, 제주가 낳은 천재라는 이야기 지가 하고 다녔어요. 뭐 어쨌건 고시만이 패스했다면서요. 그러면 공부를 못한 건 아닌데 현 정부는 물론이고 언론들도 역시나 임대인 걱정만 하고 임대인을 위한 정책만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더 큰 피해를 입는 절대 다수의 임차인을 걱정하는 모습, 경불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경불진과 두 PD는 힘이 없네. 경불진 힘을 커지게 하는 건 애청자 여러분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팟빵 구독, 경불진 유튜브 구독, 많은 지인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